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8일 금요일이고요. 배민원입니다. 총 26건 했고요. 96,960원입니다. 자, 다음은 쿠팡입니다. 총 3건 했고요. 8,5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2개로만 배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105,460원 되겠습니다.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 아닌 인증 봐야겠죠. 자, 오늘 1단 스로틀로 주행했고요. 41.2km 주행하고 누적은 7,502km 되겠습니다. 자, 듀얼 배터리 잔량은 34%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은 11시 1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자, 정리해 놓은 거, 자, 오늘 3월 8일이고요. 오늘 6시 15분경에 시작을 했고요. 종료는 이제 11시경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5시간 배달한 걸로 이제 적어 놨고요. 주행 41.2km 했고 배달 총 29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 105,000원 오늘 이제 배달 수익이 되겠고, 자, 나눠 보면은 이제 약 3,600원이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21,000원이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은 배민원이 콜을 그래도 좀 꾸준히 줬어요. 그래서 단가는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콜 양은 오늘 좀 어느 정도 나와준 날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조금 부족한 5시간 동안 배달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번 주 그나마 콜량은 제일 괜찮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건 안 채웠죠 오늘은. 계속 요 며칠 보면은 거의 이제 30건을 다 했었어요. 30건을 해야지만 30건 이상한 날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10만원을 달성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29건 하고 105,000원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개인 목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팡이 이제 미션이 있었어요. 10건 배달하면은 2만원을 주는 미션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배민원이 항상 쿠팡보다 단가를 좋게 주기 때문에 이런 10건짜리, 10건 이상짜리 이런 미션을 주면은 쿠팡 미션을 별로 이렇게 수행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쿠팡은 콜이 별로 없고 거리를 먼 걸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미션을 완료하지 못할까봐 이런 압박감이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와중에 계속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 미션까지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미션 있죠. 뭐 3건에서 5건 정도 되는 깜짝 미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쿠팡 미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쿠팡 그 좀 단가 개수가 많은 거는, 그 미션 개수가 많은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민원이 오늘 그나마 콜을 계속 줬기 때문에 좀 재밌게 했어요. 뭐 토요일 일요일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번 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재밌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 온도는 일기예보상에서는 이제 영상 5도인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좀 더 춥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통에서 핫팩을 하나 꺼내서 하나 터트려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나마 핫팩이 있어서 좀 지금까지 춥지만 그나마 좀 버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전한 이제 겨울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3월달이지만 아직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좀 진짜 봄 날씨가 되기 전까지는 핫팩을 한두 개 정도는 배달 가방 통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좀 쌀쌀해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핫팩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핫팩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있어요. 오늘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이제 어제 이제 느꼈거든요. 어제 어제는 다른 동을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기타 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1층에서 이제 전화를 주면은 1층에서 이제 음식을 받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했는데 남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몇 호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남학생이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바로 받아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콜이에요, 첫콜.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바로 또 그 건너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가 또 있어요. 정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음식점까지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수준. 자, 그리고 그 음식점에서 배달지 아파트 가는데 정말 한 200m 안쪽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또 음식도 바로 나와서 픽업을 하고 갔는데 그 동도 어제랑 같은 아파트인데 그 동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층수가 17층이었어요. 그리고 배민원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상 안 받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배달 기사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장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지금 고장 상태인데 17층이라 내가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근데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나는 이거 17층까지는 배달을 못할 것 같아서 음식점에 반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배차 취소를 해주시던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더니 확인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천천히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슬슬 갔어요. 슬슬 가서 이제 음식점에 도착했고, 근데 이제 배민원 이제 상담사분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보세요 했더니 잠시만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가니까 저는 그 상황이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저는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멘트도 아예 안 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제가 배달 안 했으니까 그냥 배차 취소만 해주시고 그냥 음식점에 반환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얘기했더니 그래도 기사님 고객님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음식점 가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배민원이 이렇게까지 친절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정말 속으로 와 이거 은근 감동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조금 로보트식 발언을 하잖아요. 상담사들이. 근데 오늘 통화했던 남자 직원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담사가 업무 처리하는 동안 저는 어쨌든 음식점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이거 지금 17층짜리 배달인데 엘리베이터 공사 건으로 고객님이랑 통화도 안 되고 제가 17층을 올라가긴 힘들어서 지금 고객센터랑 통화하는 중이고 음식은 반환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요 했더니, 아 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되게 양심도 없다, 이렇게 또 다행히 음식점 사장님도 같은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배민원 상담사는 이제 그냥 현재 어쨌든 배차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완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그냥 현재 있는 거 그냥 전달 완료로 버튼을 눌러서 그 해당 건 종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 카운터에 이제 음식을 다시 올려놨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전달 완료할 때 저희가 항상 사진을 찍죠. 그래서 똑같이 음식점 일부 모습이 나오게, 그리고 그 빌지에 제가 픽업했던 번호가 어느 정도 좀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완료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배달건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완료 처리가 됐어요. 완료 처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그 상담사가 이거 돈을 받게 처리를 해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나중에 빼가더라도 뭐 어차피 내가 배달을 한 건 아니고 어차피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다음 콜이 또 와가지고 다음 콜 수행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 번째 콜이었나? 갑자기 그 첫 번째 콜 잡았던 음식점 그 콜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고 라이더한테 보상을 해줄 때 이제 배민원에서 그냥 콜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배차를 잡고 이제 음식 픽업을 누르고 전달 완료를 누르면은 그냥 그게 완료 처리가 돼서 이제 추가 배차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뜨길래 그냥 클릭해서 했더니만 원래는 원래 배달비가 3,500원이었는데 두 번째 이제 음식점을 다시 갔잖아요. 그 거는 4,000원으로 또 금액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달도 안 했는데 7,500원을 벌었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은 날렸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앞에서 전화 안 받고, 그리고 음식점에 다시 가서 음식점 사장님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고객센터랑 통화하는 거 마무리하고, 약간 이 과정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공사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층수가 너무 높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층 정도 제가 한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체력이 거의 방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층은 올라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픽업한 음식점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음식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야죠. 하지만 음식점이 가깝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음식점에 반환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보상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오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으면은 17층이니까 한 중간 정도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이런 일을 겪으시면은 일단은 무조건 고객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공사 중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중간층에서 만나든지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더 고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님이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하되, 근데 이제 말은 좀 이쁘게 해야겠죠. 말은 좀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면 내려와 있어야지 이 사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고객님이 어느 정도 내려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고객님도 그거를 좀 수긍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고객님들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배달시켰으면 당신이 올라와야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약간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고객님이랑은 통화를 끝내시고요. 그 고객님이랑 뭐 또 싸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힘들어서 그런 고층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릎이 안 좋아서 뭐 한 4층까지는 올라가더라도 그 이상은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공사 건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면 좋은 점이,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가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그 한 동을 다 한 번에 그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뭐 2개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 라인은 공사를 안 하고 한쪽 라인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을 개방을 해요. 옥상을 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옆 라인으로 이제 그 원래 내가 배달하는 라인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거의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면은 옆 라인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통해서 몇 층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배달을 하고 다시 반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 싫다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고객센터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은 일단 임의로 제가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항상 고객센터랑 연락을 하고 나서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답을 받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전에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엘리베이터 건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말도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서 어쨌든 저녁에는 배달을 할 겁니다. 저녁에는 배달을 할 거고, 내일은 점심은 배달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 시간 전까지는 이제 가족들과 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5시나 6시 정도에 이제 내일 토요일 배달을 할 거고, 일요일도 웬만하면은 점심시간 정도는 가족들과 보내고 저녁 때 배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배터리를 제가 25A짜리를 하나 이제 추가 신청을 해놨어요. SMD 바이크 사장님한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SMD 바이크 오랜만에 본사 가서 직접 수령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SMD 바이크 사장님이 출시 안 한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전거는 출시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가 제가 너무 보고 싶고 그것도 한번 시승하고 싶고 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뭐 제가 올 때쯤 되면은 한번 뭐 자전거 갖다 놓던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겸사겸사 SMD 바이크 본사직 수령하러 갈 거고, 해서 나중에 25A 순정과 25A 보조 배터리 이렇게 해서 총 50A를 장착하게 되면은 주말에 이제 점심 피크부터 저녁 피크까지 거의 하루 종일 배달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하고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좀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분은 그 제 채널 댓글에 이제 배달 시장 떠나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배달 부업 말고는 이만큼의 그 금액을 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가가 뭐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도 다른 좋은 부업거리를 만들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배달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배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까지 추가로 또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25A 순정 배터리까지 또 구입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쳐서 떠나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단가가 낮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퇴근하고 돈은 조금 부족한데 그냥 집에서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것보다 예. 뭔가 좀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그 뭐 시급이 어떻든 예? 뭐 이런 거 단가가 어떻든 이런 거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이제 건당 단가랑 이제 시급이랑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 유튜브로 제가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합니다. 예, 배달 부업으로 직장인 투잡으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했을 때 요 정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계산을 해 놓는 거지, 이거를 뭔가 저를 보고 저랑 비교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남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바닥과 한 몸이 되지 않고 좀 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그 의미 있는 돈을 만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게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배달 사고예요. 배달 사고. 예. 뭐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 그 배달하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 그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얘기했던 거랑 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이제 그 배달지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요. 이제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배달지 주소로 배달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아파트 단지는 비밀번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 잠겨 있으면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출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배달 시킨 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은 열어줘요. 공동 출입문은 열어주는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음식 놓고 초인종 누르면 나오셔서 배달 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럼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주문하신 상품이 아니시라면은 일단은 건들지는 말아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주소지상으로 그 화면도 보여주세요. 예.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거 맞으시잖아요. 이러면은 이거 배달 시키신 분이 오기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다 놔두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가야 돼서 그 주문하신 분이 상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서 이 음식을 다시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놔두고 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이거를 또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해당 주소지로 왔는데 그 주소지에 계시는 분은 음식을 주문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센터가 그 주문하신 분한테 또 전화를 하던 뭘 하던 확인을 하고 저한테 다시 이쪽 주소로 배송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오늘 고객센터랑 통화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으로 한 10분 이상은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까먹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래도 확인해서 좀 배달 추가 배차비를 받더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 피크 타임에 만약에 이렇게 10분 15분 이상 시간을 까먹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시간이 아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소 오기제로 인해서 뭔가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해당 그 집에 계신 분한테는 상품 건들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완료하고
다음 거 수행하러 가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확인 전화나 이런 거 온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고객 과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빌라에 배달하는 거예요. 빌라에 배달하는 건데 저는 빌라 주소지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좌표도 그 빌라 주소지대로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예,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그 창을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베비넌 같은 경우는 사진 버튼을 누르려면. 근데 그 사진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보면은 그 사진 버튼 바로 위에 기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요청사항에 그 다른 건물에 뭐 호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추가 기재를 했지만 어쨌든 메인 주소상으로는 그 잘못 기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거리가 먼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다시 그 해당되는 그 추가 요청 기타란에 적어놓은 주소지로 만약에 제가 배달을 하려고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10분 안쪽으로는 까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약간 제 기억에는 피크타임 끝나가는 무렵 약간 그 정도 돼서 다음 콜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좀 그렇게 그냥 완료만 하고 끝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주소지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자체적으로 끝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주소 오기제 같은 경우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또 아파트 그 이제 공동 현관에서 이제 호출을 했는데 저희는 그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공동 출입문을 안 열어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난감하긴 한데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계속 이제 문을 그 호출을 해도 대답이 없으시고 이제 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호출하니까 왜 자꾸 누르냐, 나는 음식을 시킨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더니 옆동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재배달을 그냥 해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편법이 있어요. 이제 경비실에 호출을 하면은 됩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통해서 따라서 그냥 배달 완료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아니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실 호출해서 올라가서 그냥 배달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 피크타임 외에 조금 피크타임 지나서 콜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인근이면은 해줘도 돼요. 예. 간혹 해준 적이 저도 있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어제 이제 말한 것 중에 식당에서 백해달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백해준 적이 있어요. 항상 매몰차게 그냥 끊어버리는 건 아니고 해줄 땐 해줍니다. 근데 피크타임만큼은 조금 좀 매몰차게 하는 편이죠. 아무튼 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네.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분인데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요즘에 지금 한 3일째인가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거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경험한 부분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만든 단톡방에 이제 저한테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극찬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쑥스럽고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칭찬받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목소리 괜찮다고 또 목소리 칭찬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뭐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고 편집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떠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꾸밈이 없어서 좋다라고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좋게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고 또 저한테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달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서로 힘을 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얻어가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1년 내내 배달 시장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구간이 있고 또 좋은 구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피크타임 정도만 하고 뭐 치킨값 벌어 간다. 약간 요런 생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조금 길어져도 오늘 이 얘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배민이랑 쿠팡 두 개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모든 어플을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그 오늘도 이제 다른 어플들 콜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콜이 들어오긴 왔어요. 근데 왜 그 콜들을 수행을 안 했냐면요, 배민원 같은 경우에 오늘 콜을 계속 많이 줬어요. 자, 그런 날은 어플 하나로만 타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배민원도 콜이 별로 없고 쿠팡도 콜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어플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딱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플을 항상 다 타라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야 돼요. 정말 콜이 정말 전체적으로 없는 날이에요. 그럼 어쨌든 나왔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콜을 안 잡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가는 정말 뭐 2,000원, 2,500원짜리라 할지라도 거리가 짧으면은 그거라도 해 가면서 시간을 좀 버티면은 또 배민원이나 쿠팡에서 그나마 조금 그 상황에서 괜찮은 단가, 거리 이런 게 나온다 해서 그렇게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배민원이 콜을 계속 주는데 굳이 뭐 2,000원짜리, 2,500원짜리 이런 카카오티 피커나 뭐 우딜 뭐 이런 거 굳이 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나 배민원 같은 경우나 이제 미션 주는 날이 있고 안 주는 날이 있는데, 미션도 항상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10건짜리 뭐 7건 이상, 8건 이상, 뭐 10건 이런 거를 수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저처럼 깜짝 미션만 수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배달하시는데 좀 혼란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비에 되게 그 사람이 미련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더 얘기하면은 길어지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뭐 한 주 다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일 안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주말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 라이딩 하시면서 배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